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발들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제 주변에서도 야, 지금 전쟁하는 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불안하죠.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북한, 입만 열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참고 있어야 되냐?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인내심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라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자, 그러면 진짜 북한 폭격하면 얼마 만에 끝낼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제가 연구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정말 마음먹고 어느 날 밤 갑자기 북한, 자, 김정은 제거하고 저 핵시설 끝내버리고 두 번 다시 저 따위 짓 못하도록 만들자라고 결심했을 때 어떤 자산으로, 어떤 작전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하는데 그게 도대체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전략군 개편 이후에 첫 전국급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6월 22일 작전 계획 바뀌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미사일 가지고 하는 이 북한의 작전 계획은 세 단계로 지역을 구분해서 전방 지역에는 전술벨트, 그리고 평양 같은 이런 중간 지역에는 작전벨트, 그리고 뒤에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이런 최후방 지역, 산악 지역에는 전략벨트, 이래가지고 최후방 지역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한미연합군 상대하고 미국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 6월 20일부터는 그 작전 계획 바꿔서 전술벨트, 작전벨트, 전략벨트 이런 거 없고 그냥 동서로 나뉘어서 동은 방어, 서는 공격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미사일의 배치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전위 부대로서의 또는 선봉 부대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지들이 또 발표하고 또 분석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KN-23의 엄청나게 확대 개량형 발사했죠. 이거 우리 현무5 이런데 톤 단위의 굉장히 큰 이 탄도 중량의 미사일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렇게 큰 단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우리 현무하고 똑같은 현무5 우리가 4톤 이러는 그거하고 똑같은 이걸 쐈는데 도대체 어느 USB를 통해서 갔는지 참 희한합니다. 자, 그리고 번개 6호 지들이 북한판 S-400이다 라고 주장하는 번개 6호 같은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화성 17형 같은 ICBM 이런 거 막 쏩니다. 자, 그런데 야, 내 뒤에 스평이 있는데 어쩔 거야 크크 라고 하면서 중국의 뒷배를 믿고 까불고 있다 라는 건데요. 자, 레드 웨이브, 붉은색의 물결이다. 11월 8일 날 바이든 집권 2년차 중간선거 하죠. 하원은 전체 다 바꾸고 상원 일부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두 군데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270 to win 이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는데 하원 민주당 200석, 그리고 공화당 223석, 그리고 중간 또는 무당파 경합 12석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서든 이 경합과 무당파가 전부 민주당으로 가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 전체가 다 뻘개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장악 지역이 인구 많은 지역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이 270 위인에서는 상원은 49대 49. 그런데 투석은 지금 공화당 쪽에 가까운 그런 무당파. 자, 이렇게 해서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538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예측을 했는데 여기는 민주당이 하원은 205석, 공화당이 219석, 그리고 경합, 그리고 무당파가 11석. 여기도 공화당이 다수당 된다.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 그리고 경합 3석, 무당파. 자, 이렇게 해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 이긴다 라고 하니까 이야, 이 바이든 지금 2년 남았는데 큰일 났구나 해서 이 국정 동력 상실하게 되죠. 여소 야대가 구현돼 버리면 사사건건 의회에서 발목을 잡게 되겠죠.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안 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세력에서는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탄핵은 안 되죠. 이 정도 의석 가지고는. 자,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다음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또 후반기에 뭔가 전기를 마련하려면 지금 현재 그들이 봉착해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지금 바이든 정부는 안고 있냐? 일단 미국 국내에서는 경제 불안, 인플레 생기고 금리 올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계속 지금 이 여소야대로 가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남미에 콜롬비아가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였는데 좌파 반미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브라질,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이 우파 대통령이 좌파인 룰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남미의 좌경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민, 약물 문제가 확산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죠. 전비 지출 부담이 지금 미국에 오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해주면 안 돼라는 게 민주공화 양당에서 다 나오고 있죠. 그 주장이.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죠. 중동에서는 이란이 지금 핵무장 완성해 가고 있죠. 중동 동맹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로 한 이 수니파 국가들과 미국은 굉장히 끈끈한 동맹을 형성해 왔었는데 그게 와해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으로 갈아타려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냐? 가스쿠지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그럽니다. 아니 가스쿠지 죽인 게 잘 된 거냐? 잘못됐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세계 질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 통제력을 상실했죠. 그게 지금 여기 경제 불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심각한 그리고 더 아주 강경한 그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해서 앞으로 더 강력한 대미 투쟁에 나서겠죠. 그리고 대만 위기 생깁니다. 전쟁 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전쟁 났을 때 이 TSMC 같은 게 박살이 나면 공급망 불안 오죠. 그리고 한반도 북핵 완성됐죠. 한반도 불안. 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위기가 있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 더 위기는 고조돼. 그래서 피터슨 국제경제문제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 31일인데요. 미국이 스스로를 약화시켜 세계 무대에서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과도한 자체 공급망을 만들어 세계화가 붕괴 중이다.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를 약화시킨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셰일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걸 또 PC주의를 가지고 셰일 오일 생산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중동으로 유가 통제력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중동하고 또 잘 지내야죠. 그런데 가스쿠지 때문에 니들하고는 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기분 나빠서 미국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스스로 지금 이 소복을 다 묶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하나는 해결해야지 다음 선거 때라도 노리게 되는데 그 뭔가 하나 도대체 뭐냐? 제일 만만한 놈 찾아야죠. 그래서 집권 3년차 벌써 레임덕 거냐?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뭔가 하나는 하자. 그러면 가장 만만한 상대는 누구냐? 이놈들이다. 그래서 공격 명분 차고 넘치죠. 핵 개발했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 쏘겠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ICBM 완성, 그것도 다탄두 ICBM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공격 명분 차고 넘칩니다. 인권 말살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압 난이도 아주 낮죠. 그냥 제가 좀 이따가 시나리오 알려드릴 텐데 사실은 그냥 후다닥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런데 얼마나 넓습니까? 테헤란까지 또 테헤란 이 후방 깊숙한 곳까지 전투기들 집어넣으려면 공중급이 받아야 되고 아주 복잡한 일 많죠. 그런데 여기는 공중급이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좁으니까. 그리고 경제 충격 여파 이 수준 아주 없죠. 북한은 세계 경제에서 이바지하는 바가 1도 없으니까 이라크처럼 석유를 많이 유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라크가 갑자기 중동 문제 때문에 이라크가 어떤 무역 행위를 못하고 이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북한 그냥 후다닥 좀 때려끼려서니 북한이 전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0.0001%도 안 되는데 아무 부담 없죠. 그리고 정치적 효과 적당히 있습니다. 일단 하나 해결했다 되니까 그리고 실행 후에 후폭풍 위험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니까
핵무기를 다 제거하지 못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지, 그 의지를 제거하면 되는데 그 의지 제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북한이 가장 만만한 상태다. 자, 이런 가정을 가지고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때리냐? 자, 이거죠. 자, 북한 ICBM 핵실험 도발 후에 응징하는 시나리오. 제 1단계. 일단 교란작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대공 미사일들을 다 끌어내어서 그놈들 타격해야 됩니다. 북한은 원산에 하나, 또 이 황해도에 하나, 두 개의 장거리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360을 다 켜놓을 수 없으니까 교대로 켭니다. 교대로 켜는데 요거 하나가 딱 보고 있다가 뭐야 이거 갑자기 미군들이 엄청나게 오네. 물론 위기 상황은 점점점 고조되고 있죠. 미군이 엄청나게 오네. 지금 이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훈련하고 있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수십 대의 전투기가 스트라이크 패키지 같은 형상을 하고는 확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제 경보를 울리게 되면은 수십 개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들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쫙 나와가지고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SA2예요. SA5가 경보를 하고 쫙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 자, 나와서 진짜로 전투기가 들어가다가 그 SA2들이 나와서 공격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ADM-160 마을드라고 하는 디코이를 이 호넷 전투기 한 대가 6발의 디코이를 쏩니다. 바로 이건데요. 아주 작아요. 이 미사일 렉 하나에 3발씩 들어가서 양쪽에 3발 해서 6발을 이 호넷 전투기가 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이거는 F-16 모사해. 자, 이건 F-15 모사해. 이건 슈퍼호넷 모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레이더파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정해서 야, 너는 F-16이야. 너희 편대는 전부 F-16 모사해. F-15야. F-15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슈퍼호넷 해서 쫙 6발이 날아가는데 이거 북한의 레이더가 보면 야, 전투기가 날아오잖아. 실제로는 요만한 디코인데 이게 레이더파는 전부 전투기를 흉내내서 쫙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야, 전투기가 갑자기 수십 대가 오네? 그래서 항모에서 출격한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한 대당 6발의 디코이를, 말드라고 하는 디코이를 날리는데 이 10대가 떠가지고 쏘면은 60대의 전투기가 공격 편대를 구성하고 북한 쪽으로 달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경보 올리고 막 지대공 레이더 가동하고 미사일 파워온 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레이더를 다 위로 끄집어낸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출격한 뭐 비질런트 에이스 하고 있으니까 비질런트 스톰 하니까 뭐 여기저기 지금 뭐 전투기들 운용하고 있죠. 여기에 8.B 그리고 51.B, 8.B는 군산기지죠. 51.B 여기는 오산기지죠. 여기에서 뜬 F-16들이 AARGM이라고 하는 150km 날아가는 대레이더 미사일 딱 두 발씩 달고 그냥 쏴버립니다. 자, 레이더 작동됐어. 전방 평양 이남에 있는 거 다 때려. 그리고 또 이와쿠니에 또 호넷 전투기들 왔습니다. 얘들이 또 ARGM 또 쏩니다. 가세에서. 그렇게 해서 이 평양 이남에 있는 이 지대공 미사일들의 레이더를 정확하게 이 부대들이 다 타격합니다. 자, 그럼 평양 이북선에 있는 거 어떡하냐? 항모에서 날아온 이 슈퍼호넷들이 여기다가 또 제즘 ER이라고 960km 날아가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 쫙 쏴버리죠. 그런데 이 레이더들은 이제 이 대레이더 미사일인 ARGM을 쐈을 때 가장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거기 어디 있는지 다 알죠. 단지 평소에는 지하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방금 경보가 울렸으니까 다 올라왔죠. 그걸 이제 항모에서 쏜 이 제점 ER이 고정 타겟이니까 쫙 가서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2단계로는 방공망을 전부 제압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3단계 뭐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미사일이 쫙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쫙 날아가고 뒤에서 바로 따라서 들어옵니다. 자, 이 미사일이 이 전투기들이 공격 통제 하는데 어떻게 하냐? 고도는 자, 예를 들어서 15km에서부터 20km 사이의 고도는 전투기들 니들이 사용해. 그리고 15km에서 10km 고도로 미사일이 들어갈 거야. 해가지고 이 제주도 남방, 즉 북한의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곳에 B-1B, B-52 폭격기들이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저 ARGM이 딱 들어가는 그 비슷한 시점하고 공역은 딱 다르게 해가지고 B1B 한 대에 24발의 제즘 ER, 그리고 B52 한 대에 20발의 제즘 ER, B2 한 대에 16발의 제즘 ER, 이렇게 해가 수백 발의 제즘 ER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는 후방 지역에 있는 북한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핵시설들,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기지들, 미사일 기지들, 이런 것들 향해서 좀 멀리 있는 곳은 먼저 쏘고 가까이 있는 곳은 늦게 쏘고 해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전 북한 지역을 동시에 때릴 수 있도록 먼저 쏜 거는 저 자강도 양강도 쪽으로 날아가고, 늦게 쏜 거는 뭐 영변 쪽으로 날아가고, 더 늦게 쏜 건 황해도 쪽으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전략시설들을 이 수백 발의 제즘 ER들, 탄도 중량 450kg, 스텔스 순항미사일들이 때려버립니다. 또 지하 관통 능력도 있어요. 때려버리죠. 한 방에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 또 있죠. 지하에 숨어있는, 그것도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놈들, 김정은, 그리고 완전 강력한 핵무기, 이런 것들 파괴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F-35가 정밀 타격하러 들어갑니다. 그 F-35를 F-22,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F-15를 F-22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F-22가 에스코트 호위하고 항공 차단, 그러니까 북한 미그 29가 날아오면 F-22가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서 F-35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평양, 영변, 그리고 자강도, 양강도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지들, 이런 곳에 벙커버스터, BLU-109 탄두의 벙커버스터를 내리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지하 100m에 저건 있어. 그러면 이 BLU-109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건 B61-12 이 폭탄을 0.3킬로톤으로 세팅해. 자, 이건 10킬로톤으로 세팅해. 이렇게 해서 그 깊이에 맞게끔, 또 그 덩치에 맞게끔 이 전술 핵폭탄, 지금 뭐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F-35는 B61-12 운용할 수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와서 완전히 깊숙한 지하 100m, 지하 200m에 있는 놈들은 이걸로 제거하고, 그리고 적당한 지하시설에 있는 것들은 BLU-109 제이담으로 내려 꽂아서 제거하고, 이걸 이제 F-35가 한다. 그러면서 또 F-35가 계속 여기에서 전투 초계를 돌죠. F-35에서 SDB-2라고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인데 74km를 날아가죠. 이것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조인트 스타즈가 딱 봅니다. 저기 살아남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이 빠져나와가지고 기립해서 발사 준비하려고 한다. 바로 그냥 상공에 대기하고 있던 타격 부대가 긴급하게 뜨는 표적들을 향해서 바로 그냥 조인트 스타즈가 찍어준 표적을 향해서 날려버리죠. 이동하고 있어도 SDB-2는 따라가서 이동 표적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F-35, F-22가 SDB를 장착하고 계속 이제 항공 초계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나타났다, SDB 날려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뇌부, 그리고 무력화시킨 이후에 긴급 표적이 뜨는 것들을 계속 타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뇌부가 일부가 살아남는다든지, 또는 수뇌부는 다 죽었는데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거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거 핵무기 쓰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이 보복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5단계죠. 우리가 말이야, 지금 동해에 W70-2 저위력 핵탄두 탑재한 전략원잠 지금 한반도에 가까운 해역에서 전략 초계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핵 사용과 하면 그들의 존립이 이 병립하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김씨조선 무너뜨리겠다라고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밝혔으니까 우리 지금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동해에 있어. 그리고 거기에 저위력 핵탄두 지금 장착해놨어. 만약에 니들 핵무기 사용하면 안 돼, 죽여버려 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핵무기 사용 못하겠죠. 이게 이제 확장 억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탄부터 상황 종료까지 1시간 컷입니다. 1시간이면 다 끝난다. 왜냐? 이 1시간은 뭐냐? 제주도 남방쯤에서 제즘을 쏴서 그 제즘이 아음속이기 때문에
그게 평양과 자강도, 양강도로 날아가는 그 총 시간이 1시간. 이게 날아가고 있을 때 멀드가 날아가서 지대공 미사일들을 끄집어내고 지대공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그 순간 동시에 각종 스트라이크 패키지들이 ARGM 대레이더 미사일을 날리고 그리고 후방에서 항모에서 출격한 슈퍼넷들이 또 후방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제거하고 그리고는 F-35가 들어가는데 이게 참 F-35는 몇 킬로에서 몇 킬로 또 F-22하고는 고도가 몇 킬로에서 몇 킬로 그 밑에 전투기들 타격 전투기들은 몇 킬로에서 몇 킬로 그리고 그 밑에 순항 미사일들은 또 공력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가지고 동시에 다 때리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1시간이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제거되면 핵무기 굳이 자기네들 북한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저 체제만 유지된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유지된다면 이 김정은이가 되었던 박정천이가 되었던 진짜 실권자가 누가 있든지 간에 자신들은 계속 권력 그리고 그 부를 누릴 수가 있죠. 그 부를 포기하면서 그래 미국이 우리를 핵무기를 써서 쐈으니까 또는 지도자 동지를 제거했으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난 같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놈이 있겠습니까? 없죠. 부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들은 2,500만 인민들은 완전히 쫄쫄 굶기고 굶어 죽게 만들면서도 자기네들은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데 그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작심하면 저들 1시간 만에 제거할 수 있다. 미국 제발 작심 좀 해보세요. 1시간이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